고민을 했었는데 별로 실효성도 없고 질문도 안 하고 이래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고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밴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실 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는 2단계까지 보셨는데 2단계까지 보셨는데 우리 시설 사업의 3단계는 오로지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밖에 없어요?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드는 건 무슨 방식밖에 없었어? 수용 사용 방식밖에 없었죠. 수용 사용이라는 건 대상 토지 등을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금 전부 주고 내보내고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은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받아 사업했죠. 그럼 인가받은 대로 해야죠. 그럼 인가받은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인가권자한테 검사를 받아야죠. 그걸 우리는 중간검사라고 했어요.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뭐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한다. 실시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검사하겠죠. 합격하면은 공사 끝났다고 뭐 한다. 이제 공사 끝났다고 공고해주는 이유도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절차는 우리 시험에 크게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수용에 관해서는 실시계 고시하면 공지법에 사업 인정 받은 걸로 봤죠.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 내야 하라고 그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무슨 법 준용하고? 공취법, 토지보상법, 공취법 준용에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개발사업은 실시기에 끝나면 이제 3단계 들어가는데요. 우리 개발사업은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도 있고요. 환지 방식도 있고,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혼용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절차를 공부하실 거거든. 혼용 방식은 절차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응? 혼용 방식이 뭐예요? 이쪽 부분을 수용하고 이쪽은 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하는 거 요 방식대로 갈 거고, 요거는 요 방식대로 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혼용 방식이란 건 절차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은 두 가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수용 사용 방식은 얘하고 똑같아. 절차가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났어. 공사가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하겠죠. 중간검사합니다. 합격하면 증명서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 똑같아. 절차는. 단 중간검사를 여기는 누가 할까? 누가 검사할까? 지정권자.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 여기는 결정권자. 지정권자. 그거 아시면 돼. 차이점이 뭐냐? 우리 도로 만들어가 분양하고 이런 거 없죠. 근데 신도시 개발했을 때는, 수용해서 했을 때는 택지를 조성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분양하는 거잖아. 얘는 분양해서 수익을 올리고, 얘는 뭐 시설은 그죠? 공익시설이니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 자본을 투자했다면, 유치했다면은 톨게이트를 만들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대책이 있겠지.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용 방식 절차는 이거야. 이거는 지금 신경 쓸 거 없어. 그럼 우리는 수용 방식은 수용하는 내용하고 뭐하고 분양하는 내용 공부하시는 거예요. 분양하는 내용. 근데 수용하는 내용은 한 5가지 정도를 공부를 하실 텐데, 우리는 1, 2월까지 요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돼요. 요 2가지를 1, 2월까지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조차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이것만 하고 오면 돼. 자, 1번이 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개발사업의 특징이 민간도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조합은 수용한다, 안 한다? 개발조합 수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용 방식 오면은 제가 아무런 말을 안 해도 누구는 관계없는 사업이다.
조합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조합 빼고 우리 민간 있잖아요.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에서는 일정한 규제가 들어가요. 민간은 100% 수용권 안 준다니까. 민간한테는 100% 수용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민간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을 만약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요 면적의 우리 개발법은 토지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3분의 2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가 나오면 얼마? 2분의 1 이상 이게 공식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면적의 3분의 2는 수용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만약에 이만큼 값밖에 못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돼? 사들여야 돼. 수용이 아닌 방식으로 사들여야 돼. 그렇게 해서 면적의 3분의 2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기본 전제로 해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뭐를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수용을 인정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수용 1 정도는 수용을 하려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한다 그러면 토지 면적 총수가 있으면 면적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가 아니고 이거는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의하면 안 된다. 자,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211페이지. 211페이지. 수용사유에 의한 방식에서 1번. 수용권자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이해가죠? 밑줄.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조합은 왜 제외한다? 조합은 수용 방식에 안 나옵니다.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2번에 민간. 제목에 민간 동그라미. 그러니 민간이 중요하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조합은 빼니까 여기 뺀다는 말 없어도 항상 빠지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는 괄호는 놔두고 토지 면적에 밑줄 그을까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면적 동그라미. 얘는 토지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밑줄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총수 동그라미. 총수 2분의 1 이상은 뭐를 받아야 되고? 동의 동그라미.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시설사업은 언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봤어요? 실시계 고시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봤죠. 그런데 개발사업은 실시계 고시 효과가 사업인정이 아니었죠. 이런 관리계획을 간주해 줬잖아요. 사업인정은 언제 간주해 준다고? 1단계 개발계획에서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뭐를? 세부 목록을 뭐하면? 고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뭐라도 괜찮은데 개발계획을 고시하면 개발계획 내용 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수용사용 대상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 고시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는 실시계획 고시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했잖아. 실시계획 내용에 뭐가 있으니까 수용 대상이 들어있거든. 근데 여기는 개발계획 내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하고 개발계획 내용 중에 얘가 고시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지.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 말은 얘는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내용이다 아니다? 뭐가 아니요. 개발계획 내용 중에 얘가 고시되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아까 제가 개발계획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개발계획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얘가 고시되어야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잖아 지금. 그 말은 개발계획 내용에 얘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잖아. 얘가 항상 들어있으면 개발계획 고시하면은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놈이 여기에 들어있을 때도 있고 안 들어있을 때도 있어. 안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개발계획 고시했는데 지금 수용 대상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일단 개발사 구역 지정하고 사업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고시할 수가 있어. 개발계획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계획 나왔다고 무조건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 중에 요 세부 목록에 고시되어야 사업 인정이 간주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개 신청은 시설 사업은 시행기간 내에 하라고 그랬죠. 그럼 개발 사업은 똑같아. 근데 개발 사업은 시행기간 내라고 안 돼 있고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행기간 내에 해라. 시행기간 내에 하라는 말하고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종점은 같아 달라? 종점은 같죠? 공사 끝날 때까지 하라는 얘기잖아. 시행기간 내라 하는 말은. 그럼 시점이 다르다는 거야. 왜? 여기는 실시계획에 인가가 나야 실시계획에 정한 그 시행기간 있죠. 그 기간 시행계획 실시 인가가 나야 시행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야. 공사기간이. 그래서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나는 거 공사완료 공고일이겠죠. 응? 공사 끝나는 요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개발사업은 시행기간 내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 실시인가 떨어지면 시행기간 여기부터 시작되잖아. 그럼 요 기간 내에 하라는 거죠.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사업인정이 간주됐어 안 됐어? 1단계부터 됐잖아 지금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시행기간 내에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사업은 시행기간 내라고 돼 있어, 종료일까지라고 돼 있어.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자, 의미 똑같은 거예요. 그래 보세요. 3번에 공익사업 특례돼 있죠. 1번 토지 등의 수용사항에 관해서 도시개발법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무슨 법 준용? 그죠? 이건 항상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공치법 준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2번, 3번을 묶어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죠. 사업인정고시 의제. 자, 읽어봅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 괄호 한번 묶어볼까? 개발계획 내용 중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자, 그때는 공치법에 따른 뭘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방금 괄호로 묶은 거 있죠? 실시계획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게 국계법하고 차이점이다 라고 밑에 주의해가지고 적어놨죠.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은 국계법과는 달리 실시계획 고시가 아니라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한 경우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은 공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치법은 뭐라고 돼 있죠?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 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언제까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밑줄.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넘어갑니다. 자, 수용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합니다. 이번 진도에. 민간은 일정한 동요권을 갖춰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봐? 공공은 동요권 갖춰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공공은 수용할 때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민간만 하는 거예요. 민간만. 두 번째,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건 똑같죠? 사업 인정 고시를 간주해 주잖아요. 근데 간주해 주는 시점이 다른 사업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 나중에 시설이나 정비 사업은요, 실시계획 고시되면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니까. 그런데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서 뭐를 고시하면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아시겠죠? 그게 차이죠. 이 두 가지만 잘 기억. 나머지는 다음에 보시면 돼. 그리고 분양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택지를 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하죠. 조성 토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원형지 상태로 분양하는 게 있습니다. 원형지라는 건, 자, 조성 토지라는 건 1단계 개발계획 짜놨죠. 이 동네 어떤 신도시가 된다고. 개발계획 내용대로 다 조성한 거죠. 계획으로 한 거예요. 이게 계획사업이야. 근데 원형지는 조성한 게 아니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래 있는 땅을 그대로 분양하는 거야. 그럼 시행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수용해가지고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다른 자한테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땅 장사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택지를 반듯하게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용 방식은 다음에 이제 수용하는 내용 요 5개 하고 분양하는 거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 쓸 때까지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214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214페이지 보면 큰 5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있죠? 제목에만 밑줄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한 장을 넘겨봅니다. 216페이지 보면은 4번에 원형지 공급 개발 있죠? 원형지 공급이 있고 두 가지가 분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그렇게 보시고 218페이지 보시면 환지 방식 나오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토지를 돌려주는 건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아파트를 지어서 돌려주죠? 그거와 같은 방식이에요. 토지 돌려주느냐 아파트 돌려주느냐 이거 차이점이에요. 그럼 환지 방식하고 무슨 사업이 비슷하다고요? 정비사업이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비사업 비슷한데 이번 진도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인 내용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뭐 하셨느냐? 자, 일대 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1단계. 원래는 이게 무슨 절차가 돼야 되는데? 관리계획 절차가 돼야 되는데 관리계획 절차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원칙은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를 한다든지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주상공 말고 녹간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2년 아니면 5년 내에 고시하면 된다. 이 고시 시점이 다른 거지. 자, 녹간농자 할 때 녹지적, 개발법의 녹지적은 무슨 녹지는 절대로 넣으면 안 돼? 보전 녹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의 몇 프로? 30% 이하. 녹간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데 주상공이라도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30% 이하면 역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고 나중에 되면 여기까지는 쉽게 정리가 되는데 국가균형발전 기억나시죠?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목적은 무슨 지역은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공부하셨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기.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경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누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내용은 뭐 빼고는 다 있다. 지구단위계획 빼고는 다 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은 나중에 어디서 나온다? 실시계획.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무슨 방식에서 동의받아? 환지 방식으로. 아, 헷갈리기 시작한다. 여기 요 동의하고 달라. 민간이 수용할 때 받는 동의하고 민간은 100% 수용권 인정 안 하니까 수용할 때 동의를 받는 거고 여기는 지정권자가 이 동네 개발계획을 만들 때 어떤 신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겠다 그러면 동의받는 거야. 아시겠죠? 면적은 얼마? 청수. 그걸 공부했어. 개발계획은. 우리 개발구역은 지정권자 공부했죠. 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았어요.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얘들이 지정권자고 관리계획 절차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얘들이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요 동네는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지구단위 뭐가 간주돼? 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간주돼 안 돼? 안 돼. 여기 지금 개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없잖아.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개발계획을 고시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면 국회법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줄 텐데 없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간주되고 계획은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 실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2단계 시행자는 시설사업과는 달리 무조건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서? 지정받아서 하는 거예요. 공공도 민간도 공동주차법인도. 근데 민간 중에는 토지소유자 조합도 있었는데 이 조합은
전부를 환지할 때만 나오고 수용 방식에는 조합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누구한테인가 받아?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는 인가할 주민을 견들어요? 지자체에게 넣었죠.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 대도시. 시도의사 지정권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사업 인정이 아니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법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간주되는 시점은 1단계 개발계획에서 뭐를 고시했을 때 수용 사용 대상인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간주가 되고 재결 신청은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면 되고 민간이 수용을 하고 싶으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2는 수용이 안 되고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수용할 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수용한다. 이거 공부하시고 이걸 뭐를 했는지를 자꾸 이렇게 뒤적여 봐야 돼요. 다음에 제가 1단계 계획이 뭐예요? 하면 개발계획. 아시겠죠? 시설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 관리계획. 여기는 개발계획. 2단계 계획이 뭐예요? 하면 실시계획. 또 3단계도 수용 방식에서는 계획이 없어. 수용해서 분양하는 거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계획이 또 하나 더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법은 계획이 몇 개다? 1단계 개발계획, 2단계 3단계 환지 계획이 하나, 토지돌 환지 계획이 하나 더 나와. 그래 계획이 3개가 되는 거야. 시설사업은 계획이 몇 개? 2개지. 관리계획, 실시면. 이거는 수용 방식은 계획이 없거든. 개발법은 계획이 3개. 요걸 또 요게 정리가 되어야 또 다음 주에 또 정비사업이 또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무리는 하지 마시고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환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정비 사업이 또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법을 예습은 할 수가 없지만 복습은 꼭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